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를 짚어봅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젊은 층이 사는 낙동강 벨트의 중심지 김해시 을을 살펴봅니다. 오는 4월 총선에는 재보궐선거도 치러집니다. 국민의 혈세가 다시 투입되는 만큼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배우자가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별 민심과 후보들을 알아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도시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평균 연령이 젊고 외지인이 많은 김해시 을입니다. 이곳은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권에서 진보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낙동강 벨트의 젊은 세대 표심은 어디로 흐를까요? 권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해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 17만 명이 살고 있는 장류동. 두 번째로 많은 인구가 사는 내외동. 경남에서 젊은 층이 가장 많이 살아 평균 연령이 젊은 이곳은 인구 80% 이상이 외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향으로 이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김해을은 선거 때면 득표를 살펴보는 주요 지역입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영남권에서 진보 후보가 선전해온 낙동강 벨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4년 선거구가 김해 가불로 나뉜 이후 김해을 역시 19대를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기를 잡았습니다. 김경수 전 도지사도 20대 총선에서 장류 3동의 근거지를 마련해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2022년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바람이 컸던 지역. 12년 민주당 영향력이 바뀔 수 있다는 판단에 경쟁도 치열합니다. 15일 기준 김해을에 등록한 예비후보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11명. 더불어민주당 현역 김종호 의원과 신상훈, 김경수, 국민의힘 서종길, 이춘호, 김성우, 김장한, 박진관, 이상률, 김진일, 진보당 이천기 예비후보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건은 공천인데 15일 민주당은 김종호 의원을 김해을에 단수 공천했지만 국힘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당의 김해을 출마 요청을 수용한 삼선 조혜진 의원을 두고 지역 당원과 예비 후보, 시도 의원의 반발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낙동강 벨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해을. 김해에서 두 번째 삼선 의원이 탄생할지 새 깃발이 날릴지 젊은 표심의 향방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현역인 민홍철, 김두관, 김정호 의원과 김지수 전 지역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수 공천됐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5일 3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가 민홍철, 김해을 김정호, 양산을 김두관, 창원 의창구 김지수 전 지역위원장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민주당은 경남 13개 지역구에 대한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민주당 예비후보가 등록하지 않은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산청, 함양, 거창, 합천, 통영, 고성만 남았습니다. 정점식 국회의원 배우자가 15일 오전 10시 30분쯤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정의원을 대신해 고성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수행비서가 아파트로가 문을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어 신고했고 경찰과 소방당국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A씨는 다용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10시쯤 A씨가 아파트에 혼자 들어갔고 외부 침입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 타당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였던 부산 김해 경전철 3개동 역사 건설이 추진됩니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신설 역사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신설 역사는 간이 승강장 형태로 예상 사업비는 기존보다 10배 정도 낮춘 5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승강장은 오는 3월 기본 실시 설계와 인허가 용역을 발주해 3년 뒤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홍 시장은 이날 부산시에 부산 김해 경전철 환승 손실 분담 비율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부산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으로 늘어난 환승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홍 시장은 부산시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비용 보전 비율은 2017년 경전철 사업 재구조화 당시 정해진 김해시 63%, 부산시 36%입니다. 홍 시장은 최근 6년간 환승 비율 82% 정도가 부산에서 이뤄지고 있고 광역 환승 무료화 손실 부담까지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각각 50% 부담으로 부산시에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가 수협과의 협업으로 친환경 연료유를 발굴해 어민은 물론 대기질 환경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통영해경이 만든 대체유는 부생연료유 2호로 황함유량은 중유 대비 14배 낮고 경유보다 연간 3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절감돼 어민 반응이 높은 상황입니다. 멸치 권현망 수협은 지난해 4월 부생연료유 보급을 위한 면세유 등록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요 5개 항만의 황산화물 배출 규제 해역 기준을 0.1%로 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기선 권현망 어선은 멸치를 삶기 위해 황 함유량이 0.26%인 연료를 중유 대신 경유로 대체했지만 열 효율이 낮고 조업 경비가 연간 53% 증가해 조업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난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다는 한 대학생이 우연히 구청을 찾았다가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포기할 뻔했던 청년에게 희망을 심어준 사연을 김한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는 박모 씨. 올해 24살인 박 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정의 자녀입니다. 함께 사는 어머니의 건강마저도 좋지 않습니다. 박 씨의 꿈은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컴퓨터 활용 능력 자격증 등 관련 자격증이 필요한데 경제적 어려움에 학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자립통장 만기 해지를 위해 찾은 구청에서 희망을 만났습니다. 자신처럼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실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형평상 포기했던 부분을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다시 얻은 것 같다는, 어쩌면 다시 펼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어 주신 것 같고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금전적 지원도 큰 도움이 됐지만 남몰래 품어왔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칭찬과 응원을 받으면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용기까지 생겼습니다. 1차적인 목표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지만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직업은 많잖아요. 최대한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부산 동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디딤 씨앗통장 만기 해지 청년들을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이후 12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지자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청년을 찾아내면 초록우산 부산본부, 부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동의 욕구에 기반한 사례관리를 통해서 아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환경 개선 등을 다각적으로 지원해서 실효성 있는 자립 도모를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은 지난해 시범 시행 이후 올해 본격적인 지원을 위해 예산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것이 있죠. 바로 재보궐선거인데요. 경남에서는 5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열리는데 이 중 3곳이 보궐선거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선거, 다시 하게 만든 책임을 원인 제공자가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시장직을 사퇴했습니다. 이어 밀양시장 보궐선거에 현직 경남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밀양에는 최소 3개의 선거가 치러질 예정입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중도 사퇴를 하면서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 경남 연석회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의 기책 사유가 있는 선거구까지 공천을 받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기책 사유가 발생한 정당은 최소한의 양심을 갖고 후보를 내서는 안 된다. 무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을 우리 유권자의 뜻을 시민단체들의 비난의 목소리는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바른선거 경남도민 모임 등 시민단체도 기자회견을 열어 중도 사퇴자의 공천 배제와 중도 사행 금지의 입법 청원을 촉구했습니다. 행정공백과 정책의 동력 상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법으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제22대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경남 지역에서만 모두 5개 선거구. 재보궐선거 비용 문제도 제기됩니다. 선거 비용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하게 됩니다. 실제 지난해 창녕군수 보궐선거 당시 도의원이 출마하면서 군수와 도의원 선거가 한꺼번에 치러졌습니다. 당시 선거 비용만 14억 5천만 원의 지방비가 지출됐습니다. 지역민을 위해 써야 할 예산이 선거에 사용되면서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이어집니다. 도민의 해세가 낭비가 되는 부분이 있다. 또 그리고는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게 지역민과 함께해야 되는데 약속을 저버리고 재보궐선거를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불신을 갖게 된다. 시민단체는 단체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정당 항의 방문과 낙선운동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지방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을 놓고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올해 법 개정으로 인해 광역의회는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올랐는데요. 전국의 지방의회마다 최고 상한액까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적절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20년간 동결된 활동비로는 자료 수집과 연구 활동은 물론 주민들 경조사 챙기기에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한 지방의회에는 20, 30대 젊은 의원들이 늘어난 상황인데 이들은 겸직 없이 활동하는 만큼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전합니다. 의정활동비 인상이 꼭 필요하다면 해야겠죠. 하지만 자신의 주머니 채우기가 아닌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한 선택인지, 그리고 그렇게 사용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상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선상투표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는 선박 관련 협회와 선원노조, 선박회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선상투표 제도, 절차 등 안내와 함께 의견 수렴 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 선관위는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산 지역 전국 136개 선박회사 중 109개사, 전국 3,267명 선상투표 신고인수 중 926명을 차지하는 등 부산이 전체 선상투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